네, 이번 롯데 경영권 다툼의 이면에는 일본 롯데의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넘나드는 경영권 싸움은 이제 롯데의 정체성 문제로까지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최요한 시사경제 평론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연일 지금 언론을 계속 장식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오늘 제사 신격호 회장의 붙인 제사가 또 하나의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총평 어떻게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 사실 요즘 이제 술자리라든지 이런 데서요 많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전통적으로 왕자의 난에서 다 차남이 이겼다. 왜 이방원, 이방간부터 시작해서 태조 이성계, 태조 이성계. 예. 그리고 지난 현대가도 그렇고 금호그룹도 그렇고요. 왜냐하면은 아버지의 기에 눌린 장남이 에 비해서 차남은 도전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2015년이거든요. 네. 대한민국 경제가 민주주의적이고 합리적이고 좀 더 이렇게 누구나 이야기해도 이해가 될 수 있을 정도로 투명하게 진행돼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이렇게 불투명한 것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불투명성 을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롯데 가족 간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 언론에서는 막장 드라마 비슷하게 이렇게 계속 달아지고 있어서 좀 흥미 위주로 가는 것도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좀 언론에서도 다 다른데 일본 롯데 이제 지주회사 홀딩스 그쪽의 지분 구조가 특히 전혀 안 드러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제가 기사를 서치하면서 기사를 찾아보면서 언론사마다 다 다르고요. 지분 구조가 다 다르죠. 말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신동주, 신동빈 두 사람이 각각 29%를 갖고 있다라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광윤사 지분도 각각 또 다르다. 여기서 누가 역할을 하느냐, 하치다 하치코 어머니가 지분을 갖고 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들려 나오고 있는 정보 자체가 지극히 제한적이고 불투명하고 이것이 일본이나 한국이나 가지고 있는 정보 자체가 제대로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입소문에 부풀려져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계속 떠돌아다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건 나중에 명확하게 밝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광윤사라든지 그 밑에 이제 일본 롯데 홀딩스 여기가 이제 비상장사라서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랑 일본이 법 체계가 달라서 이렇게 공개가 안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한국인으로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나라 재계 서열 5위의 그룹인데 그 지배 구조를 우리가 모른다는 게 조금 어색하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좀 이상하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이 상황이 그냥 머물러 불투명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재계의 수장이 바뀌어 버리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러면 이게 뭐야? 도대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러단 말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구나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의 10위권 내에 들어가니까 12위, 13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 세계 5위 서열에 있는 그룹사가 그 지분율이 이렇게 불투명하다는 것은 사실 전 세계에 앞서서 창피한 노릇이고요. 이것 때문에 외신에서는 굉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기업의 가치가 이것 때문에 떨어지고 있다라고 외신들은 비판하고 있거든요. 일본에 있는 계열사들은 대부분 이제 비상장사로 알려져 있고요. 이제 우리나라 계열사들은 상장사도 많은데 사실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불확실성 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롯데쇼핑 같은 경우요. 많은 투자자들이 굉장히 기대를 갖고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것이 소위 얘기해서 롯데 일가의 자기들만의 주도권을 가지고 가는 그거다 보니까 기업 공개라든지 이런 것들에 적극적이게 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와서 롯데쇼핑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굉장히 화를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기업이 상장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맨 처음 바짝 현금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사람들마다 다 그럼 화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투자자 입장 생각하면 굉장히 화나는 일입니다. 저희가 이제 재계에서도 롯데그룹에 대해서 좀 이제 특유의 비밀주의 이런 지적을 좀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어떤 제과 업종 그 자체의 어떤 특성인지 아니면 일본의 어떤 기업 문화인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국내에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이번에서 누가 이기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흥미 위주의 보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 문제를 조금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해법이 있을까요? 글쎄요.
사실 자본에는 국적이 없습니다. 네. 자본에는 국적이 없고 그래서 이게 지금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롯데가 과연 일본 그룹이냐, 한국 그룹이냐, 네, 정체성 문제, 예, 정체성 문제까지 네. 벌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이게 누가 가져가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누가 가져간다면 그 사람 한국말도 못하는데 이게 일본 기업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감정적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현재 롯데그룹이 가지고 있는 지분 구조가 이렇게 불투명하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다른 기업들까지 다 파급력을 갖게 되고 이것이 정통적인 대한민국의 예전부터 얘기 나왔던 경제민주화 기조에도 맞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통해서 누가 뭐 승리하고 지든 간에 누가 그룹의 전체적 경영을 하게 됐을 때는 틀림없이 그룹 전체 차원에서 그 일본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투명하게 공개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기업이 돼야지 지금처럼 비밀주의로 간다면 끝까지 국민한테 지탄을 받을 것이다. 끝까지 국민들의 그냥 술안주값밖에 안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좀 현재로서는 성급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일본 계열사나 한국 계열사가 혹시 쪼개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건 좀 성급한 이야기는 예. 있는데요. 지금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규모 차이가 좀 커요. 한국 롯데는 계열사가 83개나 되고 일본은 한 10몇 개가 됐는데 계열사뿐만 아니라 각각의 자산 규모도 한국 롯데가 83조 네. 그리고 일본 롯데 5조 9천억밖에 안 돼요. 네. 그런데 지분은 형인 신동주 전 부회장이나 동생인 신동규 회장이나 지분은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 벌어졌던 왕좌의 난 모든 걸 다 살펴봤을 때 다 기업이 쪼개져서 마무리되는 걸로 끝이거든요. 현대가 그랬고 금호가 그랬고요. 지금 재판 중이지만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상황에서 사람들이 많이 예상하는 것이 그래서 기업이 일본 롯데와 한국 롯데로 나뉘어지는 거에 차라리 낫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각각 규모가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분을 뭐 서로 빅딜을 한다 하더라도 일본 롯데, 한국 롯데를 한다 하더라도 지분을 서로 빅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건 또 굉장히 지난한 일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시간이 많이 흘러가는 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상황은 이번에 싸움이 잠시 소강센터든 마무리가 된다 하더라도 상당 기간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 뭐 이번 사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부각이 되는 것 같은데 롯데 그룹 전체에 물론 네. 이제 최정점의 지분 구조가 베일에 쌓였다는 거 말고도 롯데 그룹 지배 구조가 조금 복잡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롯데 그룹의 순환 출자 구조가 다른 네. 뭐 그룹사들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순환 출자 고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서로 계열사끼리 얽히고 설킨데 네. 지금 순환 출자가 416개입니다. 416개 계열사 간에 계열사 있다. 간에 예. 고리로 엮인 게요. 이게 작년에 417개에서 하나 줄었어요. 계속적으로 이제 줄이는 노력을 했는데 한 개사가 예. 그 제1롯데월드 사태 뭐 안전 문제니 뭐니 이렇게 많이 터지는 바람에 고리가 하나 끊겼다는 고리가 거죠. 하나 끊겨죠. 그래서 416개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많이 줄인 겁니다. 왜냐? 그 이전에는 무려 9만 개가 넘는 순환 출자 고리가 있었는데 9만 개가 가능합니까? 글쎄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네. 이게 이렇게 이만큼 줄인 거죠. 롯데홀딩스나 아니면 그 광윤사 공개하지 않고 이런 걸 그만두더라도 한국에 있는 각 계열사 간에 얽혀 있는 이 고리들 대기업 집단 중에 지금 많이 이렇게 그 고리 끊고 단순화시키고 있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이 부분 이렇게 투명화시켜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뭐 정체성 부분, 뭐 지배 구조 문제 계속 아마 우리 이번 롯데 사태가 우리 재계에 또 과제를 하나 던져준 것 같아요. 예. 다른 기업들도 아직 다 해소가 충분히 안 됐었는데 이 일본 기업이다. 뭐 그 얘기 나오면서 가족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돼요? 너무 감정적인 부분 같기도 하고. 그렇죠. 모친 얘기죠. 이게 이제 사실은 엊그저께 그 신동주 씨가 인터뷰를 하면서 네. 한국말로 인터뷰를 하지 않고 일본어로 인터뷰를 했거든요. 도쿄에서 예. 일본어로. 예. 인터뷰를 할 때 사람들이 이제 이름이 신동빈인데 일본 이름 따로 있고 인터뷰는 일본어로 하니까 감정적으로 더군다나 요즘 아베 정권에서 역주행하는 모습이 있기 네. 때문에 감정적으로 안 좋은데 그렇게 나오니까 기분이 나쁘니까 여기서 이게 일본 기업이지 무슨 한국 기업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을 수는 있죠. 더군다나 그 모친이 하츠코 여사 같은 경우는 그 삼촌이 뭐 전범이고 미조리 그 전함에서 사인했던
사람으로 이야기가 되면서 물론 일본 그 롯데그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부정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일본 그 예전에 했던 그쪽 그 뭐랄까 전범들 쪽과 가까웠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어쨌든 상황이 이런 상황이 되니까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신격호 회장의 이제 부인이신 하츠코 여사. 하츠코 여사. 그분이 물론 전 부인인 노순나 그 여사는 1960년에 이미 신영자 씨의 어머니 이미 돌아가셨고 셋째 부인까지 있는 상황인데 가족 간에 이렇게 얽히고 설킨 부분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허탈합니다. 이런 대한민국 최대 재벌 그룹이 이따위 모습이냐라고 하면서요. 일단 뭐 롯데에서는 뭐 그 사실이 아니다. 뭐 전혀 그 마모루 씨죠. 하스코 마모루 그분 그 예전에 전범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했는데 이게 뭐 정확하게 확인이 되는 사안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계속 뒷말이 나올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 뭐 방금 이제 1시간 전에 좀 이제 들어온 얘기죠. 오늘부터 또 계속 주목받고 있는데 신선호 씨. 이분이 동생이죠. 신격호 회장의 동생인데 이분이 또 입국했다고 하는데 이분이 변수가 되겠습니까? 유일하게 그 신격호 회장이랑 그 소송전이 벌어지지 않은 동생입니다. 유일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는 신선호 씨가 이번 사태의 헤드, 두뇌 역할을 했고 그걸 직접적으로 역할을 한 것은 신동주 장남이고 결정적으로 옆에서 이제 아버지를 부추긴 건 신영자 누나다. 왜냐하면 누나의 말을 굉장히 아버지가 귀 기울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신선호 씨에 대해서 굉장히 언론사에서 많이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좀 가십성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정은 신격호 회장이 오늘이라도 인터뷰해서 정확하게 인터뷰 한번 해가지고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나오지 않고 가족회의에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한다. 이거는 별로 이제 바람직스러운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뭐 이제 화면에 나오는 게 신선호 사장 입국 장면 같은데요. 산사스라는 산사스 사장 입국 장면 같은데 그 입국하면서 신선호 사장이 그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형인 신격호 회장이 판단력이 뭐 흐리지 않다.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다. 건강하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무게가 신동주 장남에게 쏠리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 이것이 장남에게 쏠린다, 차남이 역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것이 지금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누가 봐도 이게 판단할 수 없는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게 3막이 벌어진 겁니다. 1막은 뭐냐면 지난 15일 날 신동빈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회장으로 딱 들어갔을 때가 1막이 끝난 거고요. 2막은 아버지 모시고 일본 가서 해임시키고 결국 신격호 총괄회장이 명예회장으로 물러나는 것이 2막으로 끝났는데 3막이야말로 정말 권력상쟁의 투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진행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심정적으로는 지금 아버지가 신동주 큰아들한테 마음이 기운다. 언론에서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좀 그 시각은 좀 부정적입니다. 오늘 뭐 신격호 회장의 부친 제삿 날이라고 하는데 신동빈 회장만 안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전통적으로 계속 신동주 성북동에 있는 그 신동주 큰형 집에서 제사를 모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개인적인 종교적인 뭐 성향이라든지 신념이라 이런 것 때문에 제사를 참석을 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항은 굉장히 엄중한 상황인데 신동빈 회장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인데 나타나지 않는 것은 전체 그림이 신동빈 대 반신동빈의 구도가 그려진다. 여기에 나타나서 좋을 거 없다라고 판단을 한 모양이고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더 가봐야 판단을 내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지분이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렵다고 얘기죠. 언론 보도에 나온 거 보면 지분을 다 합치면 뭐 120% 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워낙 지분들이 서로 다 보도마다 다 다르고 특히 이제 뭐 어머니 모친 지분이 또 있느냐 없느냐도 다르고 한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재계 순위 5위 이런 굴지의 그룹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아요. 만약 중견기업이면 그렇게 문제 제기는 안 할 텐데. 그렇죠. 그게 여전히 언론의
네. 단편적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사실만 봐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정도. 예를 들어 L투자회사 같은 경우 12개 회사가 있는데 제3회사는 또 아니라고 얘기하고. L투자회사는 실명이 안 밝혀진 안 거죠? 밝혀진 예. 거죠. 그리고 누가 얼만큼의 지분을 갖고 있는지도 나타나지 않고요. 뭐 재투자한다라고 하는데 재투자를 한다든지 기업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두 사람이 싸울 때 누군 70% 확보했다, 과반수 확보했다 얘기 이것이 언론에 나오니까 사람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더욱더 진흙탕 싸움으로 사람들이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좀 앞으로 좀 어떻게 전개될 것 같다. 전망을 좀 해주시면. 오늘 전망 제가 예. 돗자리 깔 수도 없는 예. 것이고 어쨌든 지금 상황은 아버지는 빠진 상태에서 아버지는 빠졌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신격호 회장의 의중이 제일 중요하다고 계속 제일 보고 중요한데 하는데. 인터뷰 한번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언론 인터뷰 한번 딱 하면 끝나는데 그 안 하고 빠져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중재하러 나타났고 온 가족이 모였죠. 분위기는 신동빈 대 반신동빈 분위기로 전체 네. 그림이 그려지고요. 이건 뭐냐 그만큼 신동빈 회장의 파워가 그만큼 세다는 이야기고요. 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가느냐 이거는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오늘 내일 뭐 이렇게 가족회의 통해서 결정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예. 이 제사 신격호 회장의 아버지인 이제 제사 받으시는 분은 무슨 생각할지 조상님은 또 어떤 생각할지 그게 궁금하네요. 네. 지금 다 임시주총 날짜가 지금 안 잡힌 안 거죠? 아직? 잡혔어요. 지금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 날짜도 안 잡혔고요. 다른 건 잡히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 지분 싸움에서 자기가 과반수 이긴다, 70%가 한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는 거고 사실 옆에서 계속 부추기면서 바람 넣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신동주, 신영자는요 개인 신동주, 신동빈, 신영자가 아닙니다. 밑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 이해관계를 얽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까 전에 평론가님이 초반에 모든 장자 차남 싸움에선 차남이 이겼다라는 게 좀 신동빈 회장이 일 거라고 좀 전망을 하신 걸로 아니 뭐 보면 그렇지 되겠죠? 않고요. 일각에서 술자리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길래 네. 제가 잠깐 귀 기울여 그렇구나라는 거지 지금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